너희 어머니 청소하는 사람 맞지?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신부 대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은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합니다. 정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민호가 청소하는 사람 딸과 결혼을 하다니.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지만 신부 대기실의 공기는 차가웠죠. 수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6살의 수연은 단정한 이목구비에 청초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정희는 50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연의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은숙은 소박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액세서리도 없었죠. 딸 결혼식인데 좀 더 신경 쓰시지 그랬어요. 정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신랑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0살의 민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어머니, 시작해야 하는데 뭐 하세요? 민호야, 내 장인어른은 어디 계시니?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도 없어.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사고로. 정희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집안이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청소나 하고.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셔야 해요. 시작합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은숙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딸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건데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셔야죠. 정희가 나가고 대기실에는 수연과 은숙만 남았습니다. 은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참아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죠. 할머니와 약속했잖아. 5년만.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아요, 엄마. 5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때 웨딩 플래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수연은 일어서서 부케를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 미소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혼자 걸어야 했죠.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시대? 돌아가셨다던데. 어머니는 청소하신다던데. 수연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드디어 민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례가 혼인 서약을 시작했죠. 신랑 박민호 씨, 신부 강수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강수연 씨, 신랑 박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는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며느리 참 예쁘네. 친구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입맛을 다셨어요. 예쁘긴 한데 집안이 글쎄. 무슨 소리야? 신부 어머니가 청소하는 사람이야. 청소.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
그럼 완전 신분 상승이네.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민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애랑. 주변 친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만 보고 결혼하나 봐. 집안도 봐야지. 피로 연장 한편에서 은숙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쪽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엄마 혼자 앉아 계세요. 민호는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행 내내 불편해 보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수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민호는 대답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호의 집은 서울 마포구의 32평 아파트였어요. 정희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바로 옆 동이었죠. 결혼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정희가 서 있었어요. 일어났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죠. 이게 뭐야? 반찬도 없어. 수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직 장을 못 봤어요. 장을. 며느리가 시댁 냉장고에 반찬도 안 채워놓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당장 장 보고 반찬 만들어. 알겠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아침 수연의 집에 왔어요. 반찬을 검사하고 청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먼지 있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베란다 창문도 더럽고. 화장실 타일 틈 봐. 곰팡이 끼었잖아. 수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니까 너도 청소 잘하겠네. 정희의 말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낮에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강남의 한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장 윤미가 수연을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늘 임원 회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됐죠? 네, 완벽합니다. 수연은 사무실로 들어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집에서의 수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었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지난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매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 상승했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기 목표는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목표입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은 누가 차려?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수연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1시간 동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자 정희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네. 수연아, 요리도 제대로 못하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난 집에 가서 먹을래. 정희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수연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도 몇 숟가락 먹더니 일어섰어요. 나도 배 안 고파. 먼저 들어갈게. 수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혼자 먹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할머니 약속 잊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딸. 조금만 더 참아라. 전화를 끊고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5년이면 됩니다. 5년만 참으면.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일상은 더욱 고달파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정희가 오기 전에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죠.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명자와 2명의 친구였습니다. 수연아, 커피 내와. 정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4명의 잔을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명자가 물었어요. 수연이가 시집 오기 전에 뭐 했대?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 다녔대.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데.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지. 그런데 정희의 다음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청소하는 사람이야. 친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청소. 응, 청소 용역 회사 다니신대. 빌딩이나 사무실 청소하시는 거지. 수연은 쟁반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명자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도 딸은 괜찮아 보이는데. 겉만 그렇지.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 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하는데 딸은 청소도 못하니 웃기지.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수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 이야기는 뭐 사실이잖아. 숨길 것도 없고. 정희는 수연의 말을 잘라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손을 씻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실장님, 오늘 회의 자료 확인 부탁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사장님, 이미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집에서의 자신과 회사에서의 자신이 너무 달랐어요. 이중 생활이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정희가 백화점 문화센터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아, 케이크 준비해. 케이크요? 응, 오늘 내 생일이야. 수연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황급히 근처 베이커리로 달려갔어요. 케이크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수연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정희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정희야, 이 애가 내 며느리. 응, 그래. 참 예쁘네. 어느 집 딸이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별로 내세울 게 없어. 수연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나왔겠지. 대학은 나왔어. 근데 집안이 그렇지 뭐.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연은 다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연을 쳐다봤어요. 수연은 케이크 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한 조각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접시를 건네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케이크가 한 친구의 옷에 떨어졌어요. 어머! 친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생크림이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황급히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거 새로 산 건데.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제가. 세탁비로 되겠어. 이건 명품인데.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넌 맨날 왜 그러니? 죄송해요, 어머님. 역시 그런 집안딸이라 조심성도 없네. 정희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손님들 많네. 민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호야, 내 와이프가 또 사고 쳤어. 민호는 상황을 보더니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왜 조심성이 없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수연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회사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시설 관리 계약이었죠. 이 계약만 따내면 연 매출이 100억 이상 늘어날 거였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침대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와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어폰을 끼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2시간 후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수연이 방에서 나오자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접시와 잔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케이크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죠.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수연아, 청소 깨끗하게 해. 알겠지. 네, 어머님. 정희가 나가고 민호도 친구 만나러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어요. 2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시설관리업계 동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집중해서 봤어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민호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안 자. 네, 기다렸어요. 뭐하러? 그냥 자지. 민호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 전에 상상했던 생활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수연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또 왔어요. 수연아,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줘. 네. 어제 손님들 오느라 집안이 엉망이거든. 수연은 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42평 아파트였어요. 3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까지.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거기 먼지 남았어. 창문도 닫고. 베란다도 쓸어. 수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수연아, 점심은 먹고 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래, 그럼 가.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월요일 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민호는 하루 종일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연락도 없었어요.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저녁 7시에 민호가 돌아왔어요. 저녁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할게요. 수연이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됐어. 나 밖에서 먹고 올게. 민호는 다시 나갔어요. 수연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2년 반이 지났구나.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2년 반 더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수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1천억을 넘어섰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그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민호도 정희도 아무도. 결혼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정희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친해졌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강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미란은 화려한 옷차림을 좋아했어요. 명품 가방을 매일 바꿔 들고 다녔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란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 파티. 응, 친구들 몇 명 모아서. 며느리도 데려와.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을 데려가기가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래, 알았어. 정희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토요일에 시간 있니? 네, 어머님. 친구 집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수연은 회사 일정을 확인했어요. 토요일은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죠. 정희와 함께 미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였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45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정희야. 미란은 분홍색 실크 블라우스에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이 애가 내 며느리구나. 네, 수연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생각보다 예쁘네. 미란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5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자, 앉아. 미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연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명품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러게 말이야. 샤넬 백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더라. 나는 에르메스 버킨 백 예약했어. 여자들은 명품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루이비통 백 샀어. 어머, 어떤 거? 정희는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예쁘다, 정희야. 그때 미란이 수연을 쳐다봤어요. 수연이는 명품 좋아해.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잘 몰라요. 젊은 애가 명품도 모르니. 한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말했어요. 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며느리 정도면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지. 미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가 물었어요. 근데 수연이는 어느 대학 나왔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대학인데? 이화여대요. 오, 괜찮네.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연도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여자의 질문에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일하셔. 무슨 일인데? 여자는 계속 물었어요. 정희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소 관련 일이야. 청소. 여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라니 청소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 그럼 완전 신분 상승이네. 한 여자가 키득거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결혼하는구나. 다른 여자도 수군거렸어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뭐,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창피했습니다. 미란이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수연아, 부엌에 가서 커피 좀 가져다 줄래? 수연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조리대에 최신 가전제품들이 있었죠. 수연은 커피 잔을 찾아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며느리 때문에 힘들겠다. 뭐 어쩔 수 없지. 민호가 좋아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청소하는 집 딸이라니.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연은 쟁반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잔을 미란에게 건네는 데였습니다. 미란이 가방 이야기를 하며 손을 휘저었어요. 수연의 손과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미란의 무릎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흰색. 바지에 커피가 흥건히 젖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황급히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 바지 100만 원짜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우리 며느리가 실수했어.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이거 명품인데. 미란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변상. 너 돈 있어. 미란이 비웃었어요. 청소하는 집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도 당황했어요. 미란아, 그 말은 좀. 사실이잖아. 청소부 딸이 무슨 돈이 있겠어. 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어머니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미란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시설관리 회사에 다니십니다. 시설관리나 청소나 똑같은 거 아니야. 미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희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그만하자. 어머님 하지만. 됐어, 집에 가자. 정희는 수연을 끌고 나왔어요. 미란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죄송해요. 조심하면 되는 거야. 내 친구 앞에서 창피하게.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제 어머니를. 내 어머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정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니? 은숙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못 참겠어. 수연아, 무슨 일이야? 오늘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또.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은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참아라. 엄마, 2년만 더 참으면 돼. 할머니가 그러셨잖아. 할머니. 수연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수연아, 5년만 참아라. 5년 후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회사를 수연에게 물려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5년간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야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연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 조금만 더 참을게. 그래, 우리 딸. 힘내. 전화를 끊고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업무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대형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는 더욱 성장할 거였어요. 수연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무시당하는 며느리였지만 회사에서는 달랐어요. 200명의 직원을 이끄는 당당한 대표였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민호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수연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죠. 결혼 4년째였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연아, 오늘 우리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친구들이 올 거야. 준비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수연은 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9시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화장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11시에 요리를 시작했죠. 잡채, 김치전,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오후 1시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을 포함해 5명의 여자들이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정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자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하나씩 건네며 조심스럽게 놓았죠. 수연아, 음식 내와.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담았어요.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여자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 며느리가. 그래. 요리는 제법 하네. 여자들이 계속 먹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정희야, 민호는 회사 잘 다니니? 응, 중소기업인데 괜찮아.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한 400 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 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미란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일 안 해. 파트타임으로 작은 회사 다녀.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버는데? 한 150 정도. 그럼 합쳐서 550이네. 요즘 그 정도면 빠듯하겠다.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는 말에 씁쓸했어요. 자신의 회사 직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수연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정희가 다가왔어요. 수연아, 오늘 수고했어. 네.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민호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대. 네. 그 손님 접대를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응, 민호 승진하려면 잘해야 하거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수연아, 내일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모임 있어. 네. 내가 음식 준비 좀 해줘. 집에서 모임하기로 했거든. 집에서요. 응, 10명 정도 올 거야.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10명이나요? 내일이요. 왜 못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할게요. 잘하면 내가 승진할 수도 있어. 알겠지.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수연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윤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회의는 취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연은 오전 내내 장을 봤습니다. 백화점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샐러드, 과일, 디저트까지 준비했어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회사 상사와 동료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수연은 음식을 차례로 내왔습니다. 테이블이 가득 찼죠. 와, 박대리 부인이 요리를 잘하시네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었어요. 술잔이 비면 채워주고 안주가 떨어지면 더 가져왔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지쳐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별 말씀을요. 부장님이 음식 맛있다고 하셨어. 잘했어.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장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습니다. 9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곧 끝날 거였어요. 1년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윤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미팅 상대가 대형 건설사 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됐죠? 네, 완벽합니다. 수연은 사무실로 들어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화장으로 감췄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건설사 임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K인더스트리 대표 강수연입니다. 수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앉으십시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회사 소개와 계약 내용을 설명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대표님,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되죠? 작년 기준 4천억입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4천억이요.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집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계약이 성사됐어요. 100억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임원들이 돌아간 후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수연은 대답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이중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1년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왔어. 네. 저녁은? 아직이에요. 지금 할게요. 수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과 함께 상에 차렸어요. 밥 먹어요. 민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어제 손님 접대 잘했다고 부장님이 칭찬하셨어. 다행이네요. 덕분에 나 승진 후보에 올랐어. 축하해요. 민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줘. 내일이요? 내일은 회사 일이. 회사 일. 파트타임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어. 와. 정희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반차를 내야 할 것 같았어요. 윤 실장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내일 못할 일을 미리 해두려고요. 자정이 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또 시어머니 집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처리해야 했죠.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만 더 참자. 결혼 4년 반이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내일 우리 집에 사람들 올 거야. 또요? 응, 이번엔 중요한 사람이야. 누군데요? 회사 사장님. 수연은 놀랐습니다. 사장님이요. 여기로요. 응, 사장님이 직원들 집에 방문하시는 거야. 우리 집 차례래.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잘하면 내가 정말 승진할 수 있어. 알겠어요. 음식 준비 부탁해. 고급스럽게. 네. 수연은 걱정이 됐습니다. 사장님을 집에 모신다는 건 큰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화점으로 가서 최고급 식재료를 샀어요. 한우, 신선한 해산물, 유기농 채소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오후 6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오, 집이 깔끔하네. 사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부인은 어디 계시나? 여기 있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 부인이 참 단아하시네.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고급 찻잔에 담아 정성스럽게 건넸죠. 박 대리, 집안 분위기가 좋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사장님 식사하시죠? 오, 음식이 푸짐하네. 사장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맛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부인이 요리를 잘하시나 봐.
감사합니다.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사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부인은 무슨 일 하시나요?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시설관리 관련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박 대리, 다음 달에 우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 네, 사장님.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신규 사업 확장이야. 100억 정도 필요한데.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이요. 응, 투자자만 찾으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사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100억 투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자신의 회사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되어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민호와 수연이 배웅했어요. 사장이 나간 후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사장님이 만족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번에 정말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천억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남편은 승진에 목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연은 회사에서 임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내년 상장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투자 계획은요? 현재 여러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연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중 한 회사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민호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가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투자 요청 금액은 100억입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민호의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죠. 이 회사 실사 진행하세요. 네, 사장님. 만약 투자 가치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회사에 자신이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자신을 무시할까?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데요? 투자자가 나타날 것 같대. 정말이요? 응,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대형 투자사에서 관심 보인대. 민호는 신이 나 있었어요. 그거 좋네요. 이번에 투자 받으면 나도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축하해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그 투자사가 바로 자신의 회사라는 걸 민호는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윤 실장이 실사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해당 회사 실사 결과입니다. 수연은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회사 현황,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투자 가치는요?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이고 성장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럼 투자 진행하죠. 네, 알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투자 미팅은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윤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이 직접이요. 보통은 투자 담당 이사가 가는데요. 이번엔 특별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네, 사장님.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5년간 참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요.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흥분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수연아, 대박이야. 무슨 일인데요?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에 미팅한대. 정말이요? 응, 사장님도 엄청 기뻐하셨어. 민호는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네요. 이번에 정말 인생 역전이야. 민호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였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연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친구들이랑 식사할 건데 준비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수연은 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4시간 동안 요리를 했어요. 정희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미란을 포함해 6명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며느리는 요즘 어때? 뭐 그럭저럭. 정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청소는 잘 시키고 있어. 여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청소 일하니까 딸도 청소 잘하겠네. 수연은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 투자 미팅이야. 수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와요. 당연하지.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야. 민호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민호는 사장과 함께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45층 VIP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긴장되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100억 투자면 큰 금액이야. 사장도 손을 비볐어요. 4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VIP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가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사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테이블 맨 끝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아니, 수연아. 민호가 떠듬거렸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JK인더스트리 대표 강수연입니다. 수연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네,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귀사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박 대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기는 업무 장소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사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대표님과 박 대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네, 부부입니다. 정확히는 남편이었죠. 남편이요.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 전입니다만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파트타임으로 작은 회사 다닌다던 게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작년 매출이 4천억입니다. 민호와 사장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4천억이요. 사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올해는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회사 소개 자료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민호는 서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청소 용역 회사라던 게 저희 할머니가 40년 전 설립하신 회사입니다. 처음엔 청소 용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종합시설관리 기업입니다. 수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빌딩 관리, 보안, 청소, 시설 유지 보수 등 모든 걸 담당합니다. 현재 전국 500개 이상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사장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규모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제가 5년간 키워왔습니다. 5년요? 네, 결혼하고 나서 5년간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민호가 떠듬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매일 파트타임 간다던 게 회사 출근이었습니다. 대표로서요. 수연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어머니도 청소부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부사장입니다. 부사장이요. 네, 현장에서 30년 일하시며 올라오셨죠.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었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투자 건은? 검토했습니다. 귀사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수연은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투자 후 저희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일부 교체해야 합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진 교체요. 네, 비효율적인 부서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겁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중에 박 대리님 부서도 포함됩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부서를요? 네, 해당 부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 아니 대표님. 그건 좀 업무상 판단입니다.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민호가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업무 시간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하시죠. 수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민호와 사장만 남았어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대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부인이 그런 대기업 대표였다니.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수연에게 어떻게 했는지 떠올랐어요. 무시하고 무관심했고 어머니가 학대할 때도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수천억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죠. 사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회사로 돌아가세.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네, 사장님.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박 대리 부인이 정말 투자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복수였어요. 5년간의 복수.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박 대리, 미팅 어떻게 됐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됐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글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민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 두 병.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왜 말 안 했어? 내가 그런 대기업 대표라는 걸. 수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다고. 네, 어차피 5년 후면 이혼할 거였으니까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5년 후면 이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할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5년간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라고 하셨어요. 밑바닥. 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삶이요. 그래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셨죠.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는 뭐였어?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 딸일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였죠.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과는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하녀처럼 부렸고 당신은 방관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5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했어요. 어머님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진정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 없습니다. 수연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다시 시작이요. 제가 대기업 대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한 청소부 딸이었다면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내일 이혼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짐은 이미 다 뺐어요. 내일 이사 갑니다. 어디로? 저희 회사 소유 아파트로요. 강남 타워 팰리스 50층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3개면 충분했죠.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차량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 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실장님. 차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타워 팰리스에 도착했습니다. 50층 펜트하우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끝났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수연아, 이사 잘했니? 네, 엄마. 다 끝났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은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부사장실로 출근하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민호의 집에는 정희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어요. 민호야. 민호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래? 수연이는 나갔어요. 어디? 이혼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네, 어제 서류 제출했어요. 갑자기 왜?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대기업 대표였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5천억 매출이라고. 네.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무시했죠. 청소부 딸이라고.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럴 수가. 이제 다 끝났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연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소용없어요.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끊어졌어요. 번호가 차단된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출근했어요. 사장이 불렀습니다. 박대리 들어오게. 민호는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네, 사장님. 투자건 말인데. 사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투자를 받기로 했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100억은 큰 돈이야. 놓칠 수 없어. 하지만 조건은 수용하기로 했네. 사장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도. 그렇네. 자네 부서가 정리 대상이야.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달부터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사장실을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박대리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시각 수연은 임원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은요?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비효율 부서 정리하고 새 인력 충원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꽃꽂이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미란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이혼했다며. 소문이 이미 퍼졌나 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헤어졌어. 잘 됐네. 그런 청소부 딸. 미란이 말을 꺼내려는데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청소부 딸이 아니었어. 뭐라고? 대기업 대표였어. 5천억 매출 회사. 여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억이라고. 응, 우리가 5년 동안 속았던 거야. 어머, 그럼 정해 너. 미란이 입을 가렸습니다. 바보같이 무시했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수업도 안 듣고 나왔어요. 백화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타워 팰리스를 찾아갔어요.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50층에 강수연 씨 계신가요? 방문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정희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정희는 수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큰 빌딩이었어요. 1층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예약 없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정희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대표님 시어머니인데요. 안내 직원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을 듣고 정희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절을. 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빌딩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수연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모든 순간들. 정희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퇴사했어요. 퇴직금을 받아 새로운 회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거든요. 정희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의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난에는 JK 인더스트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건물 매각 통지서였습니다. 정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JK 인더스트리가 인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이라 6개월 내 이주해야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이었어요. 정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를 떠나야 했거든요. 민호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우연히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에서 JK 인더스트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JK 인더스트리가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상장 기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할머니께서 40년 전 작은 청소 용역 회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종합시설 관리 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수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출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에서 나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니까요. 뉴스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5년간 너를 무시하고 천대한 것 용서해다오. 하지만 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시각 수연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장 후 첫 임원 회의였어요. 사장님, 주가가 안정적입니다. 시가총액 1조를 넘었습니다. 윤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목표는요. 해외 진출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었어요. 수연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5년간 참았고 회사도 성공시켰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호가 다니던 회사가 있던 빌딩이었죠. 지금은 JK 인더스트리 소유였습니다. 수연은 복수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수연아,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래? 좋아요, 엄마. 우리 할머니 산소 가자. 보고 드릴 게 있어. 알겠어요. 저녁이 되어 수연과 은숙은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할머니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소 앞에 섰어요. 수연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은숙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회사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산소 앞에 앉았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장 증서였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됐어요. 바람이 불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꼭 잡았어요. 5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은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갈까? 은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어요.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이 물었어요.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복수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은숙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넌 복수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응, 넌 그냥 내 실력을 보여준 거야.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각자 헤어졌어요. 수연은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수연은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직원 500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기념식 당일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연은 연단에 올랐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께서 작은 꿈으로 시작하신 회사가 이제 1조 원 기업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수연은 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뒤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희였어요. 정희는 조용히 서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수연은 잠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어요.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정희는 조용히 홀을 나가 수연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빌딩마다 JK 인더스트리 로고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한편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지만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연의 기념식 소식을 뉴스에서 봤어요. 텔레비전 속 수연은 눈부셨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앉아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50주년이에요. 이제 100주년을 향해 갈게요. 수연은 웃으며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5년간의 고통을 딛고 성공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수연은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수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조명이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윤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습니다. 9시까지 출근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수연은 그걸 증명했어요. 이제 수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